오늘 내용은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경력기술서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. 자, 그래서 후회 없는 이직 플랜, 이렇게 그냥 가제를 좀 달았고요.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를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. 첫 번째는 퇴사 여부를 그냥 여부하면 안 되고 잘 판단. 이거를 또 판단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될 거는 경력기술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경력기술서의 중요성은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죠.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. 마치 면접에서 필살기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야. 경력한 때는 경력기술서가 필살기예요. 그러니까 경력기술서를 거꾸로 잘 정리해 놓으면 뭐 이직이 생각보다 잘 진행이 되겠죠. 그래서 경력기술서를 정리하는 단계가 있다. 근데 이제 3번,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. 이직을 준비할 때 경력분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게 바로 저건 것 같아요. 이직이 희망기업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원해요. 그냥 요런 데 가고 싶어, 그냥 이런 데 가면 괜찮을까? 뭐 요 정도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것들이 이제 아쉬워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, 자주 하는 실수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총론을 여러분께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내용은 진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.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경력기술서 또는 이직을 준비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좀 자신 있는 제안을 드리면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, 제가 1대1로 많이 만나면서 정리한 저만의 요약, 압축 뭐 이런 거예요. 그냥 제가 쭉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퇴사 그 자체가 목적 용어가 많더라고. 그러니까 퇴사라는 거는 다음 커리어를 위한 이제 과정이죠. 과정이고 커리어 브릿지로서의 관문 같은 건데, 그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야.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아쉬운 거죠. 신입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.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. 그러니까 취업만 되면 난 인생이 좋아지겠지?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근데 여러분 다 회사 생활 해봤잖아. 그러니까 어때? 취업을 하면은 뭐 인생이 뭐 더 좋아지던가요? 물론 좀 좋아지는 것도 있지 당연히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 이미 겪어봤죠. 사실 그건 저는 취준생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. 대학교만 가면은 뭐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내가 싶은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. 회사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지금 취업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얘기가 아니고, 그리고 뭐 대기업 가면은 뭐 내 커리어는 이제 완전히 꽃을 만개할 것 같고 뭐 이러지만,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반복이다 반복. 그 퇴사 자체는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예외 경우는 있어요.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쫄려가지고 지금 공황장애에 걸려, 불안장애에 걸려, 뭐 이런 거 있잖아. 정신적인 뭐 우울증 뭐 이런 거. 이것 때문에 내 건강이 더 망가지거든. 그러면 퇴사를 해야겠지만,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거를 생각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.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퇴직 사유를 정의를 안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, 이직해서 똑같은 이유로 또 퇴사를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직을 했어, 또 퇴사를 해. 항상 같은 이슈로 걸려 넘어져요.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커리어를 관리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. 한 곳을 향해서 쭉 달려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, 그거를 멀리 바라보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되는데, 그게 안 되고 그냥 뛰다가 넘어져서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느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자주 해요.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. 그거는 참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퇴직 사유를 정의하는 게 면접을 위해서도 있지만, 면접보다도 여러분의 커리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정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걸 잘 정의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이 다음 커리어에서 뭔가 탄력을 받는 속도가 다르더라. 그러니까 퇴직 사유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, 그것이 반복되지 않을 만한 회사를 가야 됩니다. 그걸 지원해야 돼요. 그거를 연계성과 상관없이 그냥 막 지원을 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. 그 또라이 질량보전의 법칙 뭐 이런 말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것처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퇴사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없냐? 그렇지 않다. 그 사람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다. 뭐가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점이 더 부각돼요. 왜 그럴까요?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. 예전에 그게 안 보여. 그게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.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거야.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? 관찰력이 생기는 거예요.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이걸 피해서 이직을 했는데 또 있어.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빈대가 부어가지고 이사를 했다 쳐봐요. 빈대 때문에 막 한 달을 개고생을 했어. 잠도 못 자고 맨날 자고 일어나면 막 철철 나고 있고, 막 그 이불에 막 피가 묻어있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에라이씨, 그러고서는 침대랑 침구를 다 태워버리고 이 집을 이사를 했어. 다른 집을 가가지고 새 침구를 새 집에 신축에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딱 살았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, 아니 그랬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바퀴벌레 한 마리 지나가면 여러분 어떡했어요? 화들짝 놀라는 거야. 그러니까
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. 근데 내가 한번 겪어보니까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을 한 거야.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퇴직 사유를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1번 퇴직 사유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퇴직 사유들이 있어요. 이거를 묶어서 진짜 본질적인 나만의 퇴직 사유를 정리를 하고 내가 이직을 하는 회사는 이 문제가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지원을 해버리는 거야. 퇴직 사유 정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이거는 면접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좀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커리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정리해보는 그러니까 거르는 회사의 기준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. 세 번째, 경력 관리 없이 불안하게만 합니다. 그냥 회사는 싫고 이직은 해야겠고 뭔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행동은 하지 않아. 그러니까 불안함만 커지는 거야. 불안함만 계속 커져. 경력을 관리한다는 것의 가장 기초는 경력기술사입니다. 근데 경력기술사라는 거는 사실 내 경력을 나 일 잘해요 라는 거를 문서화시키는 것 뿐이에요. 그리고 결국은 뭐겠어? 경력을 관리한다는 것의 핵심은 성과를 관리하는 겁니다. 내 성과, 내 목표와 내가 어디에 도전할 것인가를 관리하는 게 경력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력기술은 열심히 쓰는데 정작 성과는 안 내. 쓸 게 없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성과를 낸 게 있으면 경력기술 쓰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. 간단해요. 그리고 그거야 뭐 제가 경력기술서와 시스템으로 이제 다 개발해 드릴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경력에 있어서 뭔가를 내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쓸 얘기가 없는 게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,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이직 준비 방식이라고 보고요. 꼭 이직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퇴직 사유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 말씀드리면, 일단 퇴직 사유 다 적어보고요. 본질적 이유 그리고 트리거, 그냥 단순히 짜증나 이런 내용이 뭐냐는 건 좀 분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본질적인 건지 그냥 트리거적인지 요걸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. 이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트리거적인 요소가 따지고 보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있었던 문제구나, 이렇게 지금 연결을 좀 할 수 있겠죠. 이거를 기반으로 1차, 2차, 3차 퇴직 사유를 정리해. 이거는 언제냐? 이거는 면접을 준비하는 겁니다. 얘는 내 커리어의 기준이야. 기준을 찾기 위해서 기준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.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차, 2차는 뭐냐면 1차는 그래도 좀 그 매술 욕구 5단계로 치면은 상위 욕구로 먼저 답변을 하는 거죠. 이것 때문에 퇴사했습니다. 그럼 이제 면접관들은 아니 그거 말고 진짜 퇴직 사유 얘기 좀 해보세요. 그럴 때 두 번째로 얘기할 2차 퇴직 사유, 그리고 한 단계 더 비집고 들어오면 얘기할 3단계 퇴직 사유. 그래서 퇴직 사유는 한 3가지 정도로 답변을 준비하면 면접은 쉽게 갑니다. 그러니까 그게 리즈너블한 거, 이해가 되는 거야. 한 개만 이유 가지고 퇴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. 그런 경우는 굉장히 철학과 방향성이 명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지원 동기와 이제 연결하는 게 퇴직 사유의 마지막 단계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퇴직 사유는 내 진짜 진심, 나는 이것 때문에 퇴사했다. 근데 지원하는 회사가 그 동일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비껴서 넣는 거죠. 나는 이것 때문에 퇴사했는데 니네 회사는 이게 없더라. 난 이것 때문에 저 회사는 이것 때문에 퇴사했는데 니네 회사는 이걸 해결할 수 있겠더라. 그래서 지원, 요거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이렇게 붙어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좋다. 그래서 저희가 그 템플릿을 또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. 퇴직 사유 파악하기, 그리고 영상이나 이렇게 있고요. 여기에 보면 퇴직 사유 검색기라는 걸 좀 우리가 이제 별걸 다 합니다. 뉴를 추가해서 연봉 하니까 뭐 되게 많네. 그럼 여기서 연봉 측정 기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좀 쭉 읽어보고 동일한 역할은 유사한 성과를 내는 독립의 자신의 연봉, 요게 딱 들어가죠. 그럼 요걸 읽어보고 내 진짜 사유를 작성해 봅시다. 이렇게 이제 가게. 그래가지고 퇴직 사유 검색기라는 걸 좀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막 한두 명을 만났겠냐고, 퇴사 키트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트래커스 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퇴직 사유 분석을 했잖아.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퇴직 사유 중에서 그래도 요런 카테고리는 당신의 퇴직 사유는 요렇게 한번 정리해봐라, 요렇게 좀 해봐라, 요런 내용들로 좀 이렇게 변환하기 좀 쉽게 퇴직 사유 검색기를 만들었습니다. 상사 치니까 이게 또 엄청 많아. 상사 이게 뭐 상사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이 이 새끼 이거 가지고 대표사를 상사가 횡령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그냥 되는 거야. 이거는 퇴직 사유 쓰면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를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 이 내용들을 내가 마인드맵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선후 관계 같은 거를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. 자, 어쨌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. 본질적 퇴직 사유, 트리거적 퇴직 사유가 뭐냐, 그리고 퇴직 사유를 면접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.
뭐뭐뭐를 설명해야 되는지,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건지,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퇴직 사유를 정리를 하셔야만 퇴사 여부가 판단이 잘 되고요. 퇴사 여부를 잘 판단하셔야만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